대기업 김남국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위고비 관련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위고비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74세 노인이 이 4년 동안 투약을 하다가 용량 증가를 했더니 췌장염으로 인한 심부전증 사망이라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런 사건 사고에 있어서 이 관련주들의 앞으로 보여질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와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의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사고 이전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위고비 자체가 비만 치료제 테마를 주도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테마들의 움직임까지도 모조리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자체가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고비가 10월 15일 국내에서 첫 출시가 됐는데 출시 첫날부터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위고비의 초도 물량이 적긴 했지만 병원들은 물량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오픈 1시간 반 만에 유통사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기도 했었고 가격대가 100만 원 가까이 하지만 이 첫날부터 위고비를 취급하는 병원들의 예약 환자들이 몰리는 실정입니다. 위고비가 부족한데도 미리 처방을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구까지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위고비는 GLP-1 수용체 효능제로 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면서 비만 치료에 있어서 혁신적인 약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 수술에 비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됐었고 효능적인 부분도 인증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약물입니다. 여러 유명인들이 처방받아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시작점이 달랐지만 기존에 유통되고 있었던 이 삭센다와 비교를 했을 때 1일 1회 투약을 했어야만 하는 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주 1회만 투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의 지속성과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고비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투약 시의 부작용은 이 구토, 설사, 변비, 복통 등 이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약 시 부작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는 BMI 지수 30 이상의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병원에서 무차별적인 처방을 통해서 오남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워낙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나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성 상실 같은 부작용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니었지만 이 위고비 사용 중에 췌장염이 발병을 하면서 사망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BMI 지수 31로 이 74세 남성이 4년째 투약 중이었는데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를 하면서 중증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이번 4주 전에 약물의 용량을 기존 0.25mg에서 0.5mg으로 늘리면서 췌장염이 발병을 했고 중환자실 입원 후에는 분산성 쇼크, 심부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동반이 되면서 결국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위고비 자체가 인슐린을 증가시키게 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위고비를 투약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전문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내분비계 질환이나 중증 신장 그리고 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투약을 분명히 멈추셔야 됩니다. 또 이 비만 치료제 자체가 당뇨병에도 처방되는 약품이다 보니까 저혈당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당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심각해진다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방안으로는 사실상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이 또한 완벽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전문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처방받아서 투약할 수 있도록 이 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감시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 위고비 출시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 주식들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비만 치료제 테마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인 수혜주들도 있는데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약품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의 대표적인 기업이 유통사로 지목된 블루엠텍인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의 유통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의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입사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위고비의 수입사는 줄리파마 코리아인데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테마로 인한 상승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도 위고비 출시 이전부터 계속해서 각각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곳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위고비 관련주들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총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직접적인 수혜주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좀 나눠본다면 먼저 직접적인 수혜주의 주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위고비 사망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실망감으로 인한 이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의 반사 이익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이기도 하고 국내 개발사들이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이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고비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조건 하에 국내 연구와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존도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은 이 위고비 직접적인 수혜주와 비만 치료제 테마주 전체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비만 치료제 테마를 이끌었었던 위고비이기 때문에 테마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현재 이 블루엠텍의 주가는 위고비 국내 출시 발표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물량 부족과 위고비 첫 사망자 사례 이슈가 나오면서 반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2차 물량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테마가 움직여준다면 주가 또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비만 치료제 개발사나 비만 치료제 테마주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만 치료제 개발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기업이 한미약품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한미약품에서의 임상 3상 종료 기간이 2026년 그리고 2027년 초에 출시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다음 달에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경쟁사의 악재가 한미약품에게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 위고비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된다면 이 한미약품의 긍정적 시그널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경쟁약품의 실수혜주 또한 부각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이 위고비의 경쟁약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일라이릴레 마온자로입니다. 마온자로 또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국내 비만 치료제 점유율은 노보노디스크에서 가장 많이 선점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추후 마온자로의 국내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위고비 부정적인 면 부각이 경쟁약품 수혜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심리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현풍기 사태 유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현풍기 사태 유지의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의 사망사고는 74세 노인이었다는 점이 이 위고비를 처방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 또한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풍기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 그로 인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직접 소유주 관심도 증가 및 주가 상승,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의 관심도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급 증가의 모습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위고비의 2차 물량 입고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위고비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건 사고로 인한 앞으로의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여질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위고비 관련주의 모습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말씀을 드렸었고 경쟁 약품이나 국내 비만 치료제들의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이 한미약품의 시그널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주식에 있어서 정확한 건 없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기보다는 참고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고 금일 부족할 수 있었겠지만 다음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